자, 그런데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새 소식이 있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구독하시면 최신 대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23년에는 대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대출은 예적금을 깨서라도 하루빨리 갚아야 합니다. 대출 중에 금리가 높은 것부터 먼저 갚고 대출 기한 만기가 가장 빠른 것 순으로 해서 갚는 것이 가장 좋고요. 고금리 대출, 즉 이금융권의 신용대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은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하셔야 하고요.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받은 부채라면 적절한 순서를 정해서 조금씩 상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라는 것이 없으면 좋은 존재이긴 하지만 아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부채를 완전히 없애는 것 다음으로 좋은 전략은 부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택할지 변동금리를 택할지 고민을 하다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대출금리 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개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더구나 지금처럼 금리 변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요. 이럴 때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고정금리형을 택하는 게 아주 좋고요. 금리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더욱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번 연도는 금리가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작년처럼 빅스텝을 밟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국내 시장 금리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당분간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 중순 이후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과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정도는 되어야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나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담대 상품 금리 조건은 고정금리 이외에도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6개월 변동형, 그리고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5년 변동형의 상품 등으로 나뉩니다. 만일 1년 정도 후에 금리가 확실히 하락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변동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보통은 금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금리 말고도 고민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발생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다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발생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만기 전에 상환하려면 최소 0.5%, 많으면 2%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이런 약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 매입 할인 비용, 수입 인지대, 담보 조사 비용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출 금리에 녹아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추가 대출을 시도할 때에는 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더불어 신규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잘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새 소식이 있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과 같이 이른바 5대 은행은 취약차주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분들께는 아주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은 은행별로 다르다고 하니까요. 5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분은 은행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 은행 대표번호에 전화를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은행에 전화하면 AI 상담 로봇이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은행이나 금융사 콜센터가 인공지능 상담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아주 상담원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I 로봇한테 상담원 연결이라고 얘기하시면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참고를 해두셔야 되고요.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편한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서 내가 해당 자격이 되는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고금리 시대에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대출이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인터넷 검색이나 무작정 대출을 알아보는 것보다 순서를 정해놓고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대출 알아보는 순서가 꼬이다 보면 나쁜 대출로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대출은 항상 정부 지원 정책자금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내게 해당되는 상품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출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거래은행이나 근처에 항상 있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런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은 2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잘 살펴보고 대출하는 목적에 맞게 대출 원리금이나 상환 계획에 맞춰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주택담보대출 전망과 현명하게 대출 알아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출 관리를 잘 해보시고요. 2금융권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뱅크 플랫폼 카카오톡 상담센터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쪼록 대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출 잘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